혹시 내가 ADHD는 아닐까? 이상하게도 아무리 노력해도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 같은 시간을 자리에 앉아 공부하거나 일을 해도 누군가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반면 나는 그렇지 못하다. 분명 마음을 고쳐먹고 이번에는 지금 하는 일에 몰두하리라 마음먹었음에도 단 10분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몇 번씩 엉덩이를 들썩이며 쉴 새 없이 시계를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내 라이벌은 한 번 자리에 앉으면 일어나는 법을 모른다. 이즘 다른 사람에 비해 내 집중력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간다. 비슷한 상황이나 환경에 있고 재능에 큰 차이가 없다면 성과를 좌우하는 것은 몰입이다. 그리고 그 몰입을 좌우하는 것은 노력이나 의지, 진지함과 같은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바로 올바른 방법이다. 몰입의 한자어를 풀어보면 무언가에 매몰될 정도로 빠져든 것을 의미한다. 빠져들면 주체는 나 자신, 대상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될 것이다. 하기 싫은 일에 몰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몰입의 구성 요소 중 하나에는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 즉 의욕이 포함된다. 그런데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의욕만 있다면 그 무언가에 완전히 매몰되듯이 푹 빠져들 수 있을까?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해거리가 없어야 한다. 따라서 몰입의 두 번째 요소는 바로 방해다. 결국 몰입은 의욕을 높이고 방해를 없애야 달성할 수 있다. 한편 한 번 몰입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를 유지하고 몰입의 정도를 높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즉, 몰입의 세 번째 요소는 상태의 유지 및 고취다. 몰입은 하고 싶은 일에 빠져든 상태이기에 어떤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좋다. 몰입을 위해서는 어떤 방해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의욕을 떨어뜨리거나 몰입 상태를 저해시키는 모든 요소를 차단하거나 통제해야 한다. 몰입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방해 요소를 최소화시킨다. 한번 몰입 상태에 이르렀다면 관련된 조건과 환경을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피드백함으로써 몰입 상태를 유지할 뿐 아니라 그 정도를 더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상황에 맞는 최적의 몰입 상태를 이끌어낼 수 있다. 노력한다고 해서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그조차도 하지 않으면 재능이나 운과 같은 요소들의 작용으로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재능과 운이라는 변동 불가능한 요소를 제외하면 노력을 다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진정으로 우리 삶을 바꿔주고 빛내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쏟는 노력뿐이다. 선천적 재능보다 후천적 개발을 통해 얻은 재능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 바꿀 수 없는 것은 신경도 쓰지 말 것. 방법과 노력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렸으나 실패했다면 즉각 다른 방향을 모색할 것. 과거에 했던 일 중에 즐거웠던 일과 그 이유를 모두 적어보고 즐거움의 정도 10점 만점을 점수로 매기며 나의 내재적 동기는 어떤 상황에서 비롯되는지를 확인할 것. 의욕이 없을 때는 쉽고 간단한 것부터 먼저 처리하면서 의욕을 워밍업 시킬 것. 몰입에는 비용이 든다. 몰입은 내가 특정한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이다. 누구든 끌리는 것에 비용을 지불한다. 뇌는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는 일에는 놀라울 정도로 자신의 에너지를 내어주지 않는다. 매혹적으로 느끼는 일에는 어떤 우려나 위험이 있더라도 자신의 에너지를 과감하게 투입한다. 몰입, 뇌를 상대로 하는 마케팅. 몰입 계획 속에는 뇌가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 중요한 일은 오전 중에 끝낸다. 칸트, 찰스 다윈, 차이코프스키, 앤디 워홀, 베토벤, 프로이트, 빅토르 위고의 공통점을 아는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공통점은 세계의 역사를 바꾼 천재들이라는 사실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공통점이 하나 더 있다. 이들은 오전에 모든 일을 끝내는 루틴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칸트는 오전 5시에 기상하여 커피를 마신 뒤 집필 활동에 몰입했다. 오전 7시에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고 12시나 1시에 점심을 먹고 오후 3시경이면 어김없이 1~2시간 산책을 했다. 베토벤은 매일 해가 뜨는 시간에 맞춰 기상한 후 커피를 마신 뒤 오전 내로 작곡 활동을 끝내고 오후 3시 정도에 산책을 나섰다. 차이코프스키나 프로이트, 찰스 다윈, 앤디 워홀도 중요한 일은 오전에 끝냈다. 이들이 천재여서 오전에 일을 끝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이들이 천재라 오전에 일을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전에 일을 끝내는 루틴을 지켰기 때문에 세상을 바꾼 천재적인 업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오전에 일을 끝낸다는 이 단순한 원칙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다. 기상 직후 가장 순도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정말 중요한 일에 몰입했기 때문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보통 사람들의 오전 루틴을 살펴보자. 많은 직장인이 출근 직후에 회의하거나 동료와 정보를 나누거나 이메일을 처리하거나 외부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얻은 후 업무 시동을 건다. 본격적인 업무는 점심을 먹고 난 오후부터 하려고 한다. 즉, 성과를 만들어내는 아웃풋 활동은 오후에 배치하는 것이다. 오후 중에 업무를 끝내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은 다 마치지 못하거나 가까스로 끝내 점검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다. 또 일을 급하게 하게 되니 몰입의 질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천재들은 완료를, 보통 사람들은 최대를 지향한다. 전자에는 일의 끝이 존재하지만 후자에는 일의 끝이 없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몰입은 끝이 있는 일에서만 가능하다. 아무리 많은 비용을 들여도 달성할 수 없는 목표에 뇌는 움직이지 않는다. 공부하는 이들은 인강을 최대한 많이 듣거나 교재를 최대한 많이 읽거나 문제를 최대한 많이 푸는 데 목표를 둔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몰입이 일어날 수 없다. 반드시 오전에만 일을 끝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원칙은 내 정신 에너지가 가장 충만한, 가장 순도 높은 상태일 때를 말한다. 그 시간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 바꾸어 적용한다. 다급하지 않지만 내 인생에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는 가치 있는 일에 몰입해야 한다. 즉, 몰입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뜻이다. 바람직해 보이려는 욕심에서 벗어날 것,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말 것, 완벽이 아니라 할 수 있고 통제 가능한 분량을 계획할 것, 몰입은 충동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 충동에 사로잡히는 문제는 바로 감정과 사고, 본능과 이성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감정에 따라 본능적으로 행동하고서도 마치 분별 있는 사고 끝에 이성적으로 행동했다고 착각하기에 계속 충동적 행동을 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충동에 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원인으로 인해 어떤 감정이 발생했는지,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고를 해야 바람직한지 따져보고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방법은 단순하다. 수행해야 할 일이 있는데 충동적으로 다른 일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종이를 꺼내 그때의 감정과 생각을 적는 것이다. 사람의 뇌, 그중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을 처리하는 작업 기억은 그 용량이 매우 적다. 그래서 머릿속에 여러 가지를 넣은 채 생각을 정리하는 일이 어렵다. 이때 작업 기억의 용량을 크게 소모하지 않으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메모다. 메모를 통해 뇌를 확장할 수 있다. 충동을 일으킬 법한 물건, 장소, 인간관계는 없애거나 멀리할 것. 충동을 제어하는 보상은 확실한 만족감을 줄 수 있게 높은 강도를 줄 것. 뇌가 피로해 쉬고 싶다는 충동이 들 때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한 행동, 명상, 음악 감상 등으로 대처할 것. 수면 충동으로 방해받지 않게 평소 수면을 관리할 것. 불안한 상태에서는 온전히 몰입할 수 없다.
음악을 듣거나 차를 마시는 등 편하고 즐거운 일로 시작할 것. 처음 공부, 일은 쉬운 수준으로 곁다리로 가볍게 시작할 것. 점차 몰입이 되면 음악을 끄고 공부, 일에 집중할 것. 할 일 개수를 줄이기만 해도 실행이 쉬워진다. 남아있는 일 중 가장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부터 끝내고 일의 개수를 줄일 것. 도움되지 않는 인풋은 과감하게 그만둘 것. 지금 수준에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일단 듣고 넘길 것.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에 속아 시간을 낭비하지 말 것. 사람은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다.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하는 습관을 들일 것. 할 일은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나씩 처리할 것. 몰입 배터리 용량이 애초에 작다면 자주 쉬며 충전하되 빠르게 할 일로 복귀하도록 신경 쓸 것.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그 4배 이상의 긍정적인 생각을 할 것. 약점이 아닌 강점에 집중하는 것이 몰입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투입한 비용과 시간이 아까워도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방향을 전환할 것. 결과를 보고 과정을 끼워 맞추는 식의 피드백에 주의할 것. 섣부르게 실패 원인을 단정하지 말 것. 인생에 한 번은 내 모든 것, 내 생을 건 몰입을 경험해보자. 단 한 번이면 충분하다. 그 한 번의 몰입 경험이 남은 삶을 도전과 성취의 삶으로 바꿔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윤규 저자의 몰입의 기술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전부터 원래 그랬을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 집중의 시간 이런 게 굉장히 짧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책을 읽고 나서 생각한 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겠다. 내가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거? 남이 하라고 하는 거, 남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막 대세래요. 그리고 이걸 하면 사람들이 와 멋있다 해줄 것 같고 사실은 내 마음속에서 이걸 굳이 할 마음이 안 느껴지는 그런 일들에는 집중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서 알잖아요. 이게 뭐 딱히 나한테 매혹적인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을 바꿔줄 것도 아닌데 애초에 몰입할 거에 대한 주제 이런 걸 잘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내가 최상의 상태일 때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집중이 최고로 잘 되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잘 지켜서 그때 중요한 일을 하고 또 그런 집중 시간대, 그러니까 잘 맞는 시간대가 평생 똑같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더 시스템을 쓴 저자 스콧 아담스 책에서도 봤었는데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회사 갔다가 운동 가고 그런 것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무조건 운동부터 하고 운동을 딱 끝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일, 머리 쓰는 일 그런 걸 하고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오후에는 생각 없어도 할 수 있는 거, 좀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직업이 많아가니까 뭐 채색을 한다거나 아이디어 짜는 거에 비하면 이제 그림이 그렇게 중요한 작가는 또 아니니까 채색하는 거는 주제를 잡고 아이디어를 짜내서 이제 만화를 그리는 것보다는 쉽겠죠. 이렇게 각자 시간에 맞게 각자 스타일에 맞게 루틴을 잘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천재들은 완료를, 보통 사람들은 최대를 지향한다. 저도 이게 좀 찔렸던 게 저도 막 뭔가를 만들 때 사실 뭐 더 좋게 만드는 건 끝도 없잖아요. 근데 오늘 할 만치를 이제 정해놓고 그걸 딱 끝내면 이제 다음날 다시 하는 그런 방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최대 막 오늘 에너지 다 쓰고 다음날 또 기분 빠져서 하나도 안 하고 전자의 일에는 끝이 존재하지만 후자에는 일에 끝이 없다. 인생은 좀 장기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봐서 꾸준히 그러니까 꾸준히 오래가는 게 잔잔해 보이지만 사실 되게 무서운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시간을 되돌아보면 이걸 내가 10년이나 했단 말이야? 아니면 뭔가를 내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 다시 막 찾아보니까 12년 전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기운을 다 안 빼고 꾸준히 하는 거에 집중해서 그걸 여태까지 했었다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인생은 좀 장기전이라는 거를 보고 장기적인 몰입을 위해서 오늘 분량을 딱 잘 정해서 끝이라는 걸 정의하는 거 이렇게 해서 컨디션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멀리 해야 될 사람
좀 주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안 될 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좀 그래 보이더라. 역시. 나 말하려고 했는데, 너가 그걸 못 보는 것 같아서 좀 말하기 그래서 안 했는데,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걸 사후 판단 편향이라고 하는데, 어쩐지 좀 별로일 것 같더라. 사실 자기도 잘 몰랐으면서 결과가 딱 나오고 나면 원래 그렇게 될 줄 알았던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식의 화법을 쓰는 사람은 멀리하라고 해요. 되게 공감이 갔어요. 왜냐면 기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들었을 때 어쩌라는 거야 라는 말이 상대방 머릿속에 들게 하는 말은 굳이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뭔가 몰입을 좀 엉망진창으로 힘을 뺐다가 넣었다가 막 그렇게 간헐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좀 정신을 차리고 오늘 할 분량을 잘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끝을 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책이었어요. 집중력이 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실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